김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지은의 휴대폰을 훔쳐보고 그 안에 메시지를 발견한 후 집에서 쫓아내며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소리친 지 불과 몇 시간 후였다. 지은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녀를 구한 사람은 낯선 여자 이민지였다. 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그녀가 일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환자였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가슴이 답답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어떻게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지은은 28살, 유능한 내과 의사였다. 그녀는 늘 완벽한 딸로 살아왔다. 명문대 졸업,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숨겨온 비밀. 그녀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비밀은 오랜 친구이자 연인인 수연과의 메시지에서 드러났다. 수연은 지은의 대학 동기였고 둘은 2년째 몰래 만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우연히 휴대폰을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지은은 집에서 쫓겨나며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과 동생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다. 언니, 그게 정말이야. 동생의 물음이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냥 짐을 챙겨 나왔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하다가 쓰러진 것이다. 민지는 지은을 발견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했다. 민지는 25살, 미술학원 강사였다. 그녀는 병원에서 여동생의 감기 치료를 기다리다 우연히 복도에서 쓰러진 지은을 보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지는 지은의 맥박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다. 지은이 깨어났을 때 민지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어요.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요. 민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지은의 마음을 스쳤다. 지은은 민지를 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민지의 눈은 따뜻했고 미소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곧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집이 없었다. 호텔에서 지내며 병원 일에 집중해야 했다. 그런데 다음 날 민지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어제 일로 걱정돼서요. 커피 한 잔 어때요? 민지의 제안은 예상치 못했다. 지은은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외로움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둘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는 미술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좋아요. 그런데 요즘 제 삶이 좀 복잡해요. 민지는 약혼자가 있었다. 가족의 소개로 만난 남자, 준호.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민지는 점점 그 관계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안 따라가요. 지은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공감했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가족의 기대 때문에 남자와 사귀어 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대화는 깊어졌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족과 싸웠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 수 있죠?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도었다. 민지는 자신의 혼란을 털어놓았다.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하지만 숨겼어요. 지금은 잊으려고 해요. 둘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무언의 연결이 생겼다. 지은은 그날 이후 민지를 자주 생각했다. 병원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민지의 메시지가 위로가 되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세상이었다. 가족의 배신 후 그녀는 혼자였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머니는 돌아오지 말라고 문자했다. 지은은 그 아픔을 견디며 일했다. 하지만 민지와의 만남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준호와의 약혼식 준비 중 그녀는 지은을 떠올렸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 민지는 준호에게 솔직해지려 했지만 가족의 압력이 컸다. 결혼해야 안정되지 어머니의 말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25살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한 시선이 따라왔다. 민지는 그 압박에 짓눌렸다. 하지만 지은과의 대화가 그녀를 흔들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둘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민지의 학원 근처 공원에서.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다. 가족이 나를 버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숨기는 게 더 힘들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저도. 그럴까 봐 두려워요. 그날 둘은 손을 잡았다. 가벼운 터치였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스며들었다. 지은은 민지가 자신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가져올 파장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지은과 민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병원과 학원 사이,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둘은 은밀한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지의 약혼자 준호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준호의 물음에 민지는 일이 바빠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쌓였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 사랑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까 두려웠다. 지은은 병원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 요즘 이상해. 가족 문제라고 하던데 지은은 그 말에 움츠러들었다. 한국의 의료계는 보수적이었다.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은은 상사에게 불려갔다. 개인사지만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 그 말은 경고였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민지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너만 있으면 돼. 그녀의 메시지는 민지의 마음을 녹였다. 민지는 가족 모임에서 압력을 받았다. 결혼식 날짜 잡아야지 아버지의 말이었다. 민지는 준호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지은과의 데이트가 떠오를 때마다 준호의 키스가 역겨워졌다. 미안해. 민지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국 그녀는 지은에게 솔직해졌다. 준호랑 헤어질까 봐.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해야 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있었다. 민지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될 터였다. 준호는 민지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그는 민지를 추궁했다. 민지는 울면서 친구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병원을 찾아갔다. 너, 민지한테서 떨어져. 준호의 소란에 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오해예요. 하지만 그 사건은 지은의 평판에 타격을 줬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을 방문했다.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어머니는 소란을 피웠다. 지은은 어머니를 끌고 나와 대화하려 했지만 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는 말만 들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했다. 나 포기할까? 민지는 안 돼. 같이 버티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준호는 충격받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비아냥거렸다. 민지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울면서 어떻게 내가 라고 외쳤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아니, 지은의 임시 숙소로. 둘은 함께 울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달랐다. 민지의 학원에서 소문이 돌았다. 학부모들이 선생님이 동성애자래요 라고 수근거렸다. 민지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병원에서 징계를 받았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상사의 말이었다. 지은은 변호하려 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수연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연은 과거 연인이었지만 이제 친구였다. 도와줄게의 수연은 지은의 상황을 듣고 변호사를 소개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에는 질투가 남아 있었다. 새 연인이 생겼네. 수연의 말에 지은은 불편했다. 민지는 학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미지가 중요해요. 원장의 말이었다. 민지는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 그녀는 지은에게 매달렸다. 지은은 내가 도울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 자신도 위태로웠다. 둘은 함께 서울을 벗어나려 계획했다. 부산으로 갈까? 하지만 그 계획은 수연의 배신으로 무너졌다. 수연이 지은의 어머니에게 민지의 존재를 알린 것이다. 지은을 구하려고 수연의 변명이었지만 그것은 배신이었다.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민지를 찾아서. 우리 딸한테서 떨어져. 어머니의 외침에 민지는 충격받았다. 아줌마, 왜 그러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지은을 망치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 그 사건 후 민지는 지은에게 미안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수연 때문이야 라고 알게 되었다. 그녀는 수연을 컨프런트했다. 왜 그랬어? 수연은 너만 생각했어. 그 여자가 너를 망칠까 봐. 하지만 지은은 그건 내 질투야 라고 비난했다. 수연과의 우정은 깨졌다.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은 병원에서 강제 휴가를 받았고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함께라면 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앞날은 불투명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그들의 사랑은 반항이었다. 지은과 민지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지은은 병원 복귀를 위해 노력했지만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따랐다. 김 선생님, 요즘 뉴스 봤어요. 동성 결혼 반대 시위래요. 한 동료의 말에 지은은 대꾸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거리였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보수적인 가치관이 지배했다. 지은은 그 압박을 느끼며 환자 치료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민지는 새로운 미술 학원을 찾았지만 과거 소문 때문에 거절당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학원은 가족 중심이에요. 그 말은 민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며 버텼다. 하지만 수입이 줄었고 스트레스가 쌓였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아니야. 내가 있어서 버텨라고 위로했다.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지은의 동생이 연락했다. 언니, 엄마가 아파. 동생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의 배신 후 그녀는 연락을 끊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 갈게.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조심해라고 당부했다. 지은은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내가 왜 왔어?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은아,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에 지은은 눈물이 났다. 대화는 어려웠다. 엄마, 나 여전히 나예요. 지은의 말에 어머니는 그런 건 안 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심각했다. 암 초기 단계. 지은은 의사로서 조언했다. 치료받아야 해요. 가족은 지은의 도움을 받아들였지만 조건이 있었다. 그 여자랑 헤어져. 아버지의 말이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럴 수 없어요. 그녀는 거절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그녀를 흔들었다. 엄마를 위해. 민지는 지은의 고민을 알았다. 가족이 중요해. 이해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지은이 가족을 선택하면 그녀는 혼자가 될 터였다. 민지는 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여전히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와. 내가 용서할게. 준호의 말에 민지는 흔들렸다. 정말, 하지만 지은의 얼굴이 떠오르자 거절했다. 미안해. 난 지은을 사랑해. 준호는 화를 냈지만 포기했다. 지은은 어머니의 치료를 도왔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나며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왜 나를 이해 못해? 어머니는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고생할까봐. 그 말에 지은은 고생해도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지은은 그 갈등 속에서 민지와의 관계를 재고했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나?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지은에게 민지가 준호랑 만났대라고 거짓말했다. 지은은 믿지 않았지만 불안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수연은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복수였다. 수연의 질투가 폭발한 것이다.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준호 만났어. 민지는 솔직히 말했다. 헤어지려고. 하지만 지은은 오해했다. 나 때문에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민지는 상처받았다. 믿지 않아. 그녀는 집을 나갔다. 지은은 후회했다. 미안해. 하지만 민지는 친구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지은 없이 살 수 있을까? 답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족과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결혼해. 어머니의 울음에 민지는 흔들렸다. 지은은 병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환자 가족이 그녀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되어 소송을 걸었다. 그런 의사가 우리 가족을 치료해. 병원은 지은을 조사했다. 지은은 변호사를 구했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민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함께 싸우자. 민지는 돌아왔다. 미안. 나도 두려웠어.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운동가들이 지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온라인에서 레즈비언 의사의 투쟁지라는 글이 퍼졌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지은의 병원은 압력을 받았다. 퇴사해. 상사의 말이었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직장을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지은은 퇴사를 거부했다. 이건 차별이에요. 그녀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민지는 지은의 곁에서 지지했다. 함께할게. 둘은 변호사와 상담했다. 증거가 필요해. 변호사의 말에 지은은 동료들의 증언을 모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피했다. 미안. 나도 가족이 있어. 그 말은 지은을 실망시켰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민지의 프리랜서 일은 점점 어려워졌다. 클라이언트들이 그 소문 때문에 라고 취소했다. 민지는 절망했다. 나 때문에 내가. 지은은 아니야? 우리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둘은 서울의 LGBT 커뮤니티를 찾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들처럼 싸우는 게 중요해. 한 활동가의 말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어머니의 치료가 진행되었다. 지은은 병원에 가지 못했지만 동생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엄마가 내 생각 많이 해. 동생의 말에 지은은 눈물이 났다. 그녀는 어머니를 방문했다. 엄마, 나 싸우고 있어요. 어머니는 왜 그래야 해? 그냥 포기해.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면 나 자신을 잃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눈에 변화가 보였다. 내가 행복하다면 작은 변화였다. 수연이 다시 개입했다. 그녀는 온라인에 지은의 과거를 폭로했다. 지은은 나를 버리고 새 연인을. 그 글은 바이럴 되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수연, 왜? 그녀는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울면서 미안. 질투했어. 하지만 지은은 용서할 수 없었다. 넌 친구가 아니야. 우정의 끝이었다.
그 배신은 지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지의 가족이 화해를 시도했다. 아버지가 집으로 와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과 함께라면,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건 안 돼. 민지는 거절했다. 아빠, 나 행복해요. 그 선택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민지는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지은이 내 가족이야. 소송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제 성 정체성은 제 업무와 무관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증거를 제시했다. 병원은 압력을 받았다. 미디어에서 동성애 차별 논란 뒤 일었다. 일부 네티즌은 지지했지만 반대파도 많았다. 전통을 지켜야 해. 그런 댓글에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겨. 어머니가 퇴원했다. 그녀는 지은을 불렀다. 집으로 와. 지은은 민지와 함께 갔다. 어머니는 민지를 보며 이 여자가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제 연인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천천히 받아들일게. 그것은 큰 진전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동생은 지지했다. 언니, 멋져. 민지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LGBT 친화적인 학원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당신 경험이 도움이 될 거예요. 민지는 받아들였다. 지은의 소송은 화해로 끝났다. 병원은 사과하고 지은을 복직시켰다.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상사의 말이었다. 둘은 승리를 축하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았다. 친구들, 가족의 일부, 그리고 평안한 일상. 수연은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함께 살아가자. 둘은 미래를 계획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둘은 더 강해졌다. 지은은 병원에서 다각성을 위한 세미나를 제안했다. 변화는 우리부터. 민지는 미술을 통해 LGBT 이야기를 그렸다. 이게 내 방식이야. 그들의 행동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병원에서 인정받았고 민지는 학원에서 성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천천히 변화했다. 민지 씨, 밥 먹으러 와. 어머니의 초대에 민지는 감동받았다. 가족의 화해는 느렸지만 진행되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무시하지 않았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준호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 행복해 보였다. 민지는 안도했다. 잘 됐네. 둘은 서울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의 파티였다. 우리가 가족이야. 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을 때 이상한 눈빛이 따랐다. 참아야 해. 민지의 말이었다. 지은은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그녀는 LGBT 클리닉을 열 계획을 세웠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민지는 지지를 보냈다. 함께하자. 그 계획은 위험했다. 반대 시위가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두렵지만 해야 해라고 말했다. 수연이 다시 연락했다. 축하해. 하지만 지은은 필요 없어 라고 답했다. 배신의 대가는 컸다. 수연은 자신의 삶을 반성했다. 나도 변화할게. 하지만 지은에게는 늦었다. 고조된 긴장 끝에 둘은 평화를 찾았다.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가능할까? 사회의 벽은 높았지만 희망은 있었다. 어머니의 병이 재발했다.
지은은 달려갔다.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내 덕분에. 후회 없어. 그 말은 화해의 증거였다. 지은은 가족과 연인을 모두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시간과 감정을 되돌릴 수 없었다. 민지는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주제는 숨겨진 사랑. 작품 속에 지은과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감동받았다. 용감해요. 한 관객의 말에 민지는 고마워요.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이런 게 예술이야. 민지는 무시했다. 내 진심이야. 둘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회가 변할 때까지 개인의 희생이 정당한가? 사랑은 선택의 결과인가? 아니면 운명의 강요인가?